이웃집에 살던 그 여자는 늘 조용했고 늘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름다운 과부라고 불렀지만 나는 처음부터 한 사람의 여자로 보였습니다. 그날 바람이 거세게 불어 그녀의 치마가 훌쩍 들려 올라갔고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움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나에게 향한 감정인지.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피할 수 없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나는 이곳의 공기가 유난히 다르게 느껴졌다. 도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천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바람이 지나갈 때 잎사귀들이 서로를 부딪히며 내는 사소한 소음들까지 모든 게 낯설고 이상하게 따뜻했다. 짐을 옮기며 옆집을 힐끔거리던 순간, 낮은 담 너머로 한 여자의 어깨가 보였다. 햇빛에 은은하게 비친 갈색빛 머리카락, 흙을 묻혀가며 정성스럽게 꽃을 손질하는 모습. 바람에 치마자락이 살짝 흔들리며 정원 속 작은 풍경처럼 고요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선화, 42, 이 동네에서 과부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였지만 그 순간에 그녀는 그 어떤 이름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저 조용하고 단정하고 어딘가 모르게 아픈 기색을 가진 사람. 내가 짐을 옮기다 떨어뜨린 상자가 쾅 소리를 내자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때 눈이 마주쳤다. 햇빛을 머금은 눈동자 안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당황, 긴장, 그리고 낯선 호기심. 나는 아직도 그 눈빛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아, 괜찮습니다. 이웃분이신가요? 그녀는 작은 미소로 답했다. 표정은 환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네, 옆집 살아요. 꽃이 많아서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불편하면 말씀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겸손했고 눈길은 자꾸 바닥을 향했다. 하지만 말끝마다 묘하게 자리 잡은 단정함이 있었다. 정원이 잘 가꾸어진 것도 그녀라는 사람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 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드리는 게 맞죠. 그리고 그녀는 내가 떨어뜨린 상자의 옆면을 살짝 잡아줬다. 그 순간 그녀의 손등에 묻은 흙이 내 손에 살짝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 하지만 이상하게 온도가 느껴졌다. 햇빛 아래 따뜻하게 데워진 손의 온기. 그게 전부였는데도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느낀 것을 짐작했는지 조심스럽게 손을 떼며 괜히 장갑을 다시 만지작거렸다. 아, 죄송해요. 손이 더럽네요. 아, 괜찮아요. 저도 금방 흙 묻을 텐데요. 선아는 그 말에 아주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작은 숨을 내쉬며 웃음을 보였다. 그 웃음은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 같았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날 나는 이상했다. 이사온 낯선 마을에서 낯선 여자를 만났을 뿐인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이유 모를 친밀감이 가슴 어딘가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내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정원 너머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을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가장 익숙해진 건 이상하게도 선화의 존재였다. 정원에서 물을 주는 모습, 아침마다 현관을 쓸어내는 모습, 그리고 가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뒷모습까지 어쩌다 마주치는 순간마다 나는 괜히 마음속으로 자세를 고쳐 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 앞에서 빙판처럼 미끄러운 물기가 문틈 아래까지 번져 있는 걸 보았다. 지붕 끝이 조금 떨어져 나가 있어 비가 샌다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선아님, 저 혹시 지붕 좀 봐드릴까요? 말을 꺼내는 순간에도 괜히 주제 넘은 행동 아닌가 고민이 스쳤다. 하지만 선아는 예상외로 크게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잠시 말없이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혼자선 할 수가 없어서 그 말에 담긴 별표 도움을 받아본 지 오래다. 별표는 기색이 이유 없이 가슴을 미묘하게 건드렸다. 잠시 뒤 나는 사다리를 세우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선아는 아래에서 조심스레 사다리를 잡고 있었다. 바람이 스치며 잔가지들이 흔들리고 그 가운데서 그녀의 양손이 사다리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손이 내 손등에 아주 살짝 닿았다. 정신없이 균형을 잡던 찰나라 둘 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짧은 접촉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순간적으로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다. 선아도 그걸 느꼈는지 순간적으로 손을 빼려다가 다시 사다리를 꽉 안정적으로 잡았다. 그 움직임엔 민망함과 책임감이 섞여 있었고 볼이 은은하게 붉어진 게 멀리서도 보였다. 괜찮죠? 그녀가 걱정스레 올려다보았다.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고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애써 말했다. 하지만 아래에서 나를 바라보는 선아의 눈빛, 그 안에 담긴 작은 신뢰와 미묘한 떨림, 그게 머릿속에 깊게 박혀서 손이 더 긴장되는 걸 막을 수 없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내려오자 선아는 손수 더 끈 차를 내어주며 현관 앞 작은 벤치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런 부탁을 어떻게 해야 고마움을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똑바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말끝을 흐리며 잔을 내밀었다. 그 손끝이 잠시 내 손가락에 닿았고 둘 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저야말로 이렇게 따뜻한 차 대접까지 받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지 못한 채 잔을 들어 올리고 향을 맡았다. 찻잎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향기와 마당에 내려앉는 햇빛이 함께 어우러졌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겁낼 만큼 거창하지도 않았고 부끄러워할 만큼 빠르지도 않은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드는 관계의 시작. 아직은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둘 다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의 이 작은 장면이 분명 앞으로의 관계에 조용히 깊은 흔적을 남길 거라는 걸. 그날 밤 갑작스럽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몰아치고 번개가 멀리서 오래된 나무 기둥을 흔드는 듯한 울림을 냈다. 저녁 무렵이었지만 창밖은 이미 한밤중 같은 분위기였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면서 내 집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때 문득 떠올랐다. 선아의 집 뒷창이 오래되었다는 사실. 혹시 또 물이 새는 건 아닐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다. 우산도 잊은 채 비를 맞으며 그녀의 집 쪽으로 달려갔다. 현관등이 흔들리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드세게 스며들고 있었다. 두드리기 직전 안에서 창문 닫히는 소리가 들려 곧바로 옆문으로 돌아가 보니 선아가 혼자서 창문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미 비에 젖어 목 뒤에 붙어 있었고 손등에는 떨림이 보였다. 선아님, 내 목소리에 놀란 선아가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여기 비 맞고 오신 거예요?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에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창문이 걱정돼서요. 도와드릴게요. 내가 다가서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한쪽으로 비켜섰다. 창문은 바람이 들이치며 틈이 벌어져 있었고 나는 온 힘을 다해 밀어넣어 잠갔다. 창문을 닫는 동안 비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가까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창문을 잠그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선아가 바로 내 가까운 앞에 서 있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그녀의 숨이 내 목 아래를 스칠 정도였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내 손등에 또르르 흐르고 나는 그 감촉에 숨이 멈추듯 굳어버렸다. 선아도 그 순간을 의식한 듯 눈을 피하지도 물러서지도 못한 채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 속에 비친 빛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감정이 움직이는 미묘한 떨림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끝이 내 얼굴 가까이 닿더니 내 볼에 묻은 빗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비까지 맞게 했네요. 미안해요. 그 말은 완전히 사과가 아니라 마치 오래 숨긴 감정을 무심코 드러낸 것처럼 목소리 끝이 자꾸만 흔들렸다.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끝이 조금 더 스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그녀의 손 쪽으로 기울였다. 그걸 눈치챘는지 선아는 숨을 삼키듯 작은 소리를 내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 몇 초의 정적. 천둥보다 더 크게, 빗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둘의 마음이 흔들렸다. 닿지 않았지만 닿을 것만 같은 거리?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우리는 비에 젖은 두 사람일 뿐이었지만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폭우가 멈춘 다음 날, 마을은 믿기 어려울 만큼 고요했다. 젖은 흙냄새가 짙게 깔리고 나무 잎 사이로 조금씩 들어오는 햇빛이 어제의 소란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다. 어젯밤 선화의 손끝이 내 볼을 스치던 그 순간, 짧았지만 깊게 파고들어 자꾸만 잔상처럼 떠올랐다. 닿지 않은 거리,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웠던 그 순간. 그녀도 나와 비슷한 마음일까? 생각이 그렇게 흐르던 찰나, 정원에서 들리는 작은 기척이 들렸다. 선화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경계, 조심, 그리고 미묘한 불안함.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제 괜찮으셨어요. 비 많이 맞으셔서 감기라도. 그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 이야기 자체를 피하고 싶다는 듯. 괜찮아요. 어제의 일은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놀라서 말끝이 흐려졌다. 그녀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나는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운 것이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어제는 그냥 위험해서 도와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에서는 말과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그냥 위험해서 도운 거지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게 스스로에게도 너무 뚜렷했다. 선아는 잠시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쪽은 아직 젊고 밝고 이런 일에 얽히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더 상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말끝을 꾹 삼키며 뒤를 돌아섰다. 그 순간 햇빛에 비친 그녀의 뒷모습은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익숙한 고요 대신 오래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걸 두려워한 고독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막는지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잃어본 사람만이 가진 깊은 조심스러움.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잃을까 봐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 그날 선아는 내 곁을 살짝 스쳐 지나며 말했다. 당분간 조금만 거리를 두죠. 서로에게 편할 거예요. 그 말은 명백한 선이었다. 그녀가 그어놓은 잔전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선이 더 선명해질수록 나는 그 선을 넘어가고 싶어졌다. 그녀가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 감정은 뒤돌아갈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들은 아마 우리 둘 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며칠 동안 선아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이끌려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현관, 작은 테이블 위에는 책 몇 권과 아직 남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게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공기 속에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 괜찮으신가요?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네, 생각보다. 많이 놀랐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숨결 속에 남아있는 미묘한 떨림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말을 해야 할지, 그냥 눈빛으로만 전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숨을 깊이 들이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어제 당신이 다칠까 봐 걱정했어요.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선아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상하네요. 당신 앞에 서면 마음이 편하고 그러면서도 두렵고. 그 말이 끝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둘 다 알고 있었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이미 서로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손끝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고 선아는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잠시 내 손을 감싸며 미묘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사라졌다. 거리도 시간도 모두 의미를 잃은 듯했다. 단지 서로의 존재만이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아도 될까요? 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조금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손길이 조금 더 내 손 위에 머물렀다. 나는 그 온기를 온전히 느끼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서 오래된 외로움과 두려움을 살짝 내려놓을 수 있었다. 말보다 느껴지는 감정, 작은 손길 하나로 확인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모든 것이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지 서로의 존재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 아직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조용히 마음을 맞대는 순간 둘의 감정은 이미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며칠간의 긴 감정적 소용돌이 끝에 선아는 마침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호기심과 기대는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속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원 벤치에 앉아 잔잔한 바람과 함께 별빛이 깔리는 순간 선아는 조용히 내 옆으로 자리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누군가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공유했다. 다들 나를 과부라고만 보곤 해요. 선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늘 두려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 손끝의 따뜻함이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떨림을 모두 잊게 만들었다. 저는 선아님을 그 어떤 이름보다 그냥 사람으로서 좋아합니다. 조심스레 말하자 그녀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설렘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기며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단순한 위로나 안식 이상의 것을 느꼈다. 손끝이 스치는 온기, 숨결이 스치는 가까움, 서로의 존재만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느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아가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말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말했다. 우린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오늘처럼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서로의 얼굴을 스쳤고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해도 괜찮았다. 우리만 아는 조용하고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감정은 황혼의 빛처럼 은은하게 우리를 감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기대어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서 들리는 작은 새소리, 가만히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서로의 심장 소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미래는 아직 불확실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 깊이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황혼 사랑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감정을 따라가며 들어보세요. 까만 말풍선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